자, 이번 시간에는 8.5 루이스 구조 그리기를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8장에 이런저런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지금 공부하는 이 루이스 구조 그리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많이 연습해가지고 어떠한 분자나 이온의 그런 분자식이 딱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루이스 구조를 척척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이걸 잘 그려야지 9장에 나오는 이제 오비탈의 개념을 접목시켜가지고 분자의 모양, 그 다음에 결합 각도, 혼성 오비탈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루이스 구조를 못 그리면요, 그 이후의 내용들을 다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루이스 구조라는 건 뭡니까? 어떤 분자나 원자의, 그러니까 어떤 분자나 이온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 사이의 결합을 점과 선으로 나타내는 구조죠. 그래서 어떤 원자의 원자과 전자는 점으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공유된 결합 전자쌍, 그죠? 결합 전자쌍은 이렇게 선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결합 전자쌍이 하나면 선 하나, 결합 전자쌍이 두 개면 선 두 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루이스 구조는 또 뭘 만족해야 될까요? 바로 각 원자의 8전자계 규칙도 만족을 시켜야 됩니다. 왜냐면은 원자들끼리 공유합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8전자계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공유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루이스 구조에서도 걔네들의 여러 가지 원자들의 8전자계 규칙을 다 만족을 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해보시면 예외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지만 어쨌든 웬만하면 최대한 8전자계 규칙을 만족시키도록 루이스 구조를 그려야 됩니다. 자, 루이스 구조를 이제 쉽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물이다, H2O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루이스 구조를 이렇게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자나 이온이 복잡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분자나 이온이 복잡해지면은 쉽게 그리지가 못하죠. 예를 들어서 뭐 제논 F4다 아니면은 PCl5다 금방 그릴 수 있나요? 그죠?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은 분자나 이온이 아무리 복잡하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루이스 구조 그리기 방법, 그게 필요한 겁니다. 자, 그 방법이란 건 간단해요. 그 방법은 이제 책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저는 이 브라운 책에 있는 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분자나 이온을 이루고 있는 모든 원자의 원자과 전자수를 다 더해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양이온이다, 플러스 1가 이온이다 그러면은 그 전자의 개수에다가 거기서 2를 뺍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이면은 전자를 하나를 더 더해야 돼요. 왜냐면 그만큼의 덩어리가 전자를 하나 더 가지고 있다는 뜻이니까. 자, 얘를 왜 더하나요? 왜냐면은 이렇게 더한 전자를 가지고 우리가 점도 찍고 선도 그리면서 루이스 구조를 그리는 거예요. 이 전체의 전자보다 더 많이 사용해도 안 되고 더 덜 사용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다 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분자식을 보고선 원자들 사이의 관계를 선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요. 자,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분자식에 그 모든 정보가 다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NO2다. 그러면요, N에 O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은 N을 중심으로 O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예, 사실은 이게 맞거든요. 어떻게 아느냐? 이건 그냥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분자에 대해서 우리가 그 기본적인 구조를 알아야 되는 경우는 많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어떠냐면요. 어떤 X랑 Y의 N의 결합이다. 그러면 X가 중심 원자고 Y는 보통 얘를 둘러싸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전기음성도가 큰 할로겐 쪽이다. 그러면은 전부 다 이렇게 둘러싸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표시를 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세 번째는 중심 원자가 아니라 중심 원자 주위에 있는 얘네들 있죠. 얘네들의 8전자계를 먼저 만족을 시켜줘요. 아까 우리가 세놓은 전자 있잖아요. 걔를 찍어주면서 얘네들의 8전자계를 만족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이렇게 다 만족을 시켜주고 나면은 전자가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거든요. 전자가 남으면은 무조건 중심 원자에 찍어줍니다.
중심 원자에다가. 만약에 전자가 모자라 가지고 얘네들의 8전자계는 만족됐지만 얘가 만족이 안 됐다. 그러면은 다중결합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다중결합을 이용하면 어떻습니까? 얘는 어차피 공유된 거니까 얘의 원자과 전자의 그 개수는 변하지 않는 셈이죠. 얘는 옥텟 규칙 그대로 만족됩니다. 하지만 중심 원자는 이제 8전자계 규칙을 만족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말로 하면은 복잡한데요. 우리가 실제로 루이스 구조를 그려보면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PCl3를 한번 해볼까요? PCl3. PCl3. 첫 번째, 원자과 전자를 다 더합니다. 얘는 몇 개예요? 이는 5개죠? 염소는 할로겐 중이니까 7개입니다. 걔가 3개 있으니까 21개. 그러니까 총 26개의 전자가 있어요. 이 26개의 전자를 가지고 점도 찍고 선도 그리면서 루이스 구조를 그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으로 나타내요. P가 중심이고요. CL이 이렇게 3개가 둘러싸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중심 원자에 결합된 염소의 이 8전자계를 만족시켜주는 거예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사실 얘는 전자 2개가 공유된 셈이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8전자계가 만족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이렇게 찍어주면 돼요. 이렇게. 그럼 전자 몇 개를 썼나요? 3, 8, 24. 2개가 남죠? 2개 남으면 무조건 중심 원자에 찍어줍니다. 그럼 이게 완성된 거예요. PCl3의 완성된 루이스 구조입니다. 전부 옥텟 규칙을 다 만족하죠. 그리고 전자도 26개 다 썼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SF4다. SF4. 자, S가 있고요. 총 전자가 몇 개예요? 얘 6개고 4, 7, 28. 그러니까 34개네요. 그리고 F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리고 전자를 다 찍어줘요. 그래서 플로우의 8전자계를 다 만족시켜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전자 몇 개 썼나요? 48, 32 썼죠? 전자 2개가 남죠? 그러면은 황에다 무조건 찍어줍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쉽죠. 이제 이따가 우리가 간단히 보겠지만은 중심 원자에 할로겐족이 붙은 경우 아니면 수소가 붙은 경우는 굉장히 쉽고 빠르게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복잡한 거 한번 해볼게요. SO3를 한번 그려보죠. SO3. 자, 첫 번째 원자과 전자를 다 더합니다. 황도 6개고 산소도 6개잖아요. 그러니까는 6, 4, 24. 24개의 원자과 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S가 중심이고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중심 원자에 결합된 산소의 8전자계를 다 만족을 시켜줘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3, 8, 24 다 썼죠? 그런데 산소는 지금 다 그 8전자계를 만족했는데 황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된다고요? 그쵸? 다중결합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전자 2개를 뭐 아무거나 골라도 되지만 얘를 공유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대신 얘는 지워줘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든 원자들의 8전자계가 다 만족이 됐죠. 그리고 원자과 전자 24개를 가지고선 넘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게 우리가 구조를 그렸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그린 게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뭘 하나를 더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뭐냐면 바로 형식 전화예요. 형식 전화. 우리가 루이스 구조든 뭐든 형식 전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형식 전화라는 건 뭐냐면요. 공유 결합 전자 쌍을 그러니까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전자 2개가 있죠. 이 전자 2개를 서로 공평하게 나눠 먹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의 핵 전화입니다. 자, 지금 여기 공유 결합 전자 쌍인 전자 2개가 있죠. 여기도 2개가 있는 셈입니다. 여기도 2개가 있는 셈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얘를 공평하게 산소랑 황의 전기음성도 차이가 없다고 가정을 하고 공평하게 나눠 먹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황 몫이 이만큼이겠죠. 공평하게 1대1로 나눈 거니까. 그 다음에 산소 몫은 요만큼, 얘도 이만큼, 얘도 요만큼이 됩니다. 그럴 때의 핵 전화예요. 핵 전화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얘가 전자를 몇 개를 더 얻거나 이러느냐 그거를 따져봐라 이겁니다. 지금 이 산소를 보면요. 원래 원자과 전자 6개잖아요.
원래 6개의 전자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전자 몇 개인 셈인가요? 7개죠? 그죠? 전자 하나를 더 가진 셈이죠. 그러니까 얘는 형식 전화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얘도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얘는 어떨까요? 6개의 전자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얘 몫으로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인 셈이잖아요. 그럼 얘는 0이죠. 자, 이 황은 어떨까요? 이 황의 형식 전화는 이 황의 전자 몫이 몇 개예요, 지금?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하나, 둘, 셋, 네 개죠. 원래 황은 6개의 원자가 전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전자가 4개밖에 없는 셈이니까 얘는 전자를 2개를 잃은 거니까 플러스 2의 형식 전환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 분자에 표시된 각 원자의 형식 전화예요. 그래서 루이스 구조를 그릴 때는 형식 전화가 0이 아닌 이상은 꼭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형식 전화, 어떤 분자나 이온의 그 원자들의 형식 전화를 다 합치면은 전체 그 분자나 이온의 전화 수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형식 전화를 다 합치면 뭡니까? 0이죠? 역시 SO3가 중성 분자니까 0이 나와야 돼요. 만약에 마이너스 1가 이온이다. 그러면은 그 각 원자의 형식 전화를 다 더하면 무조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형식 전화 알아봤는데요. 형식 전화까지 이제 알았으면 우리가 루이스 구조에서 한 걸음 더 나갈 수가 있는데요. 뭐냐면은 루이스 구조를 그리다 보면 루이스 구조를 그리다 보면은 한 가지만 가능한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루이스 구조가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엔 그럼 뭐가 올바른 루이스 구조냐? 어떤 원칙이냐면요. 첫 번째, 그 분자나 이온을 이루고 있는 원자의 형식 전화가 최대한 찢어져 있지 않은 거. 그러니까 형식 전화가 최대한 0에 가까운 값을 가지는 그런 구조가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형식 전화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그 분자나 이온은 에너지적으로 더 불안정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최대한 0에 가까운 형식 전화를 가지는 구조가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부득이하게 형식 전화를 줘야 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형식 전화를 갖는 원자가 정김성도가 센 원자일 때 그게 더 선호되는 그 루이스 구조다 이겁니다. 자, 마이너스 형식 전화를 가진다는 건 뭐예요? 그 원자한테 전자가 많이 할당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김성도가 센 원자라면은 전자를 많이 뺏어갈 테니까 이제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NCS-이온이라는 게 있대요. 얘를 갖다 루이스 구조를 그려보면은 세 가지가 가능해요. 뭐 가능하냐면은 NCS 그리고 이제 점도 다 찍어주면 이렇게 됩니다. 요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NCS 얘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NCS 얘도 가능합니다. 근데 얘는 지금 완성된 루이스 구조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NCS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를 어디인가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어떤 원자의 형식 전화로 표시를 해주든가 아니면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전체 괄호를 치고 그냥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놓고요. 각 원자의 형식 전화를 한번 따져보죠. 이건 금방 따지실 수가 있어야 돼요. 얘는 뭘까요? 지금 원래 원자과 전자가 5개였는데 우리가 요 전자 2개를 공평하게 나눠 먹었다고 가정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질소 몫으로 전자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죠? 전자 2개를 더 얻은 셈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의 형식전을 가져요. 탄소는 0, 황은 하나, 둘, 셋, 넷, 5개인 셈이니까 원래 6개에서 전자 하나를 잃은 셈이죠? 플러스 1의 형식전을 가집니다. 자, 마찬가지로 해보면은요. 얘는 마이너스 1, 0, 0이죠. 얘는 0, 0,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이렇게 세 개의 루이스 구조가 있는데 뭐가 가장 타당하냐 이거예요. 자, 아까 뭐라고 그랬죠? 원자의 형식 전화가 최대한 0에 가까운 거. 얘는 너무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얘는 제외됩니다. 이런 애들이 더 0에 가깝잖아요. 그 다음에 굳이 마이너스의 형식 전화가
주어지려면 어떤 원자에 주어져야 된다고요? 그죠? 전기음성도가 큰 원자에 주어져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황보다 질소의 전기음성도가 크니까 질소의 마이너스 형식 전하를 준 얘가 더 타당한 루이스 구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제일 타당한 루이스 구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몇 가지 루이스 구조를 그려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분자에 대해서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연습이 아주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중요한 거를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여러 개의 루이스 구조를 그릴 때 보통 중심 원자에 할로겐족이 붙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할로겐족. 이 할로겐족이 붙을 때는 우리가 굉장히 쉽고 빠르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걸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PCl3가 아까 있었죠. 얘네들의 원자과 전자를 다 더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PCl, Cl, Cl 이렇게 그립니다. 얘네들은 사실 어때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다 전자가 있는 셈이겠죠. 예, 전자가 있는 셈이고, 이렇게 그리는 순간 얘네들의 형식 전환은 어차피 다 0이에요. 그죠? 어차피 0입니다. 어차피 얘는 중성 분자이기 때문에 중심 원자의 형식 전환만 또 0으로 맞춰주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뭡니까? 지금 중심 원자의 형식 전환을 0으로 맞춰주려면은 하나, 둘, 셋밖에 없으니까 전자 두 개가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전자 두 개를 찍어주면 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죠. 자, 한번 더 그려보겠습니다. 제논 F4. 제논을 그리고요. 제논을 하고 여기에 플로우로 4개를 그냥 일단 이렇게 그립니다. 그럼 여기는요. 지금 전자가 다 이렇게 있다고 일단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플로우의 형식 전환 어차피 이렇게 그리는 순간 다 0이에요. 자, 그리고 이 분자 전체가 중성이기 때문에 분명히 제논의 형식 전화도 0이어야 되죠. 그러려면 전자가 몇 개 필요합니까? 제논에 지금 할당된 전자가 하나, 둘, 셋, 4개인 셈이니까 얘는 8개여야 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해야지 제논의 형식 전화가 0이 되면서 분자 전체가 0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루이스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은 해보시면 굉장히 쉽게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SF4 하나만 더 해보죠. SF4다. 그러면은 F 둘, 셋, 넷 이렇게 해주고요. 저는 황의 형식 전화가 0이라는 것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끝나는 겁니다. 자, 이 방법으로 꼭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이제 숙달되면은 우리가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고, 만약에 이게 불편하시면 우리가 아까 했던 그 5단계 정석대로 하셔도 됩니다.